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세요. 과일 칸을 확인하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죽음의 과일이 있다면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달 만난 70살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신 그 과일 때문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과일은 손상된 콩팥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제가 35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콩팥을 파괴하는 죽음의 과일 3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꾸세요. 콩팥,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적혈구 생성을 조절합니다. 콩팥이 멈추면 일주일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3가 되면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이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잘못된 과일을 더하면 콩팥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붓고 숨이 차고 소변이 안 나오고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늦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늘을 팔에 꽂습니다. 피를 뽑아서 기계로 걸러서 다시 넣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음식도 제한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만 알아도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위험한 과일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과일 3번째,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가 콩팥에 나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400mg이 넘게 들어있습니다. 과일을 짜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칼륨 배출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무서운 점은 심장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전도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산성도입니다. 오렌지는 산성 과일입니다. 구연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으면 몸이 산성으로 기울기 쉬운데 여기에 산성 과일까지 드시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수분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수분이 많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과도한 수분은 몸에 쌓여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폐에 물이 차면 호흡 곤란이 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15년 앓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5 정도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였습니다. 의사가 칼륨 섭취를 조심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바나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니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서너 개를 직접 짜서 한 컵씩 마셨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2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습니다. 숨도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6.5였습니다. 정상은 5.5 이하인데 말입니다.
심전도를 찍었더니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티파가 뾰족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다고. 급하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칼슘 주사를 맞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받고 이뇨제를 썼습니다. 칼륨 수치를 빨리 낮춰야 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응해서 회복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매일 마신 오렌지 주스가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가 콩팥이 약한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접 짜서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렌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당뇨가 없는 분들은 오렌지를 하루에 작은 것 1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지는 마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렌지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오렌지 반 개 정도만 드세요. 오렌지 주스는 절대 피하세요. 시판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죽음의 과일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입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1개에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양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정말 위험합니다. 바나나 1개만 드셔도 칼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바나나를 자주 드실까요? 변비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있어서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바나나는 먹기 편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됩니다.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당분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제가 직접 본 73살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만성 콩팥병 사기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0 정도였습니다. 투석 직전 단계였습니다. 의사가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특히 칼륨을 절대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심했습니다. 며칠씩 변을 못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개씩 드셨습니다. 변비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몸이 이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가족이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7점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응급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칼륨을 빼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투석으로 칼륨을 낮췄지만 그 후로 정기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나나 2개가 투석 시작을 앞당긴 셈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절대 못 먹느냐?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1개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작은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그날은 다른 칼륨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변비 때문에 바나나를 드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의사와 상담해서 변비약을 처방받으세요. 바나나로 변비를 해결하려다 콩팥을 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오렌지나 바나나를 지금 드시고 계신가요? 드시고 계시면 숫자 1, 안 드시고 계시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죽음의 과일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스타프루트, 우리말로 양타오 또는 별과일입니다. 스타프루트는 열대 과일입니다. 별 모양으로 잘립니다. 노란색이고 새콤달콤합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서 종종 보입니다. 이국적이고 예쁘게 생겨서 호기심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 콩팥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복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독소를 잘 걸러서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에 쌓입니다. 특히 뇌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뇌에 쌓이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계속됩니다. 그리고 구토가 시작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여러 사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소량으로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여러 개를 먹어야 문제가 되지만 스타프루트는 한 개만 먹어도, 심지어 반 개만 먹어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6살 할아버지가 스타프루트를 처음 드셨습니다. 시장에서 신기해 보여서 사셨습니다. 집에 와서 한 개를 다 드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4시간 후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토도 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뭘 드셨나요? 스타프루트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즉시 스타프루트 중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급하게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독소를 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뇌 손상이 남았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스타프루트 한 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타프루트가 흔하지 않아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행 가셔서 현지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하세요. 동남아시아, 남미, 하와이 같은 곳에서 스타프루트가 흔합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럼 스타프루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완벽하게 건강해도 피하세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국적인 과일을 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스타프루트는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죽음의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렌지, 바나나, 스타프루트. 이 과일들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세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손상된 콩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본 과일들입니다. 기적의 과일 3번째, 사과입니다. 사과가 콩팥에 좋다고요? 네,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칼륨이 적당합니다. 사과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19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잘 조절되면 콩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줄이고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 정도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초기였습니다.
의사가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특히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거의 끊었습니다. 과일은 다 칼륨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안 먹으니 변비가 생겼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뭔가 영양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영양사가 사과를 추천했습니다. 사과는 칼륨이 적당하고 콩팥에 좋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껍질째 드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씻어서 껍질째 드셨습니다. 3개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만성 콩팥병은 계속 악화되는데 이분은 안정됐습니다. 물론 사과만의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식이요법도 지키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큰 도움이 됐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럼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가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씻으세요. 농약이 걱정되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세요.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사과는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적의 과일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과일입니다. 콩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첫째, 칼륨이 매우 낮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 100mg도 안 됩니다.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엄청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게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블루베리가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큰 적입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섯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블루베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살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정상보다 높았고 단백뇨도 나왔습니다. 의사가 식이요법과 함께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베리류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비싸서 냉동 블루베리를 샀습니다. 냉동도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반 컵을 넣어 드셨습니다. 6개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단백뇨가 줄어들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혈당도 좀 더 잘 조절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투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선한 것도 좋고 냉동도 좋습니다. 냉동이 더 저렴하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첨가하지 마세요. 블루베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비싸다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대형마트에서 1000g에 10,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100g씩 먹으면 10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입니다. 투석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가장 강력한 기적의 과일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요? 크랜베리 주스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판 크랜베리 주스가 아니라 진짜 크랜베리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가 콩팥에 왜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세균이 방광이나 요로 벽에 달라붙는 걸 막습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콩팥까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크랜베리는 소변을 산성화시킵니다. 이게 특정 종류의 결석이 생기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예방이 중요합니다. 셋째, 항산화 효과가 강력합니다. 크랜베리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염증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크랜베리가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 기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65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반복되는 요로 감염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1년에 대여섯 번씩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항생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서 콩팥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크랜베리를 추천했습니다. 매일 크랜베리를 먹으면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판 크랜베리 주스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조 크랜베리를 샀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골랐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그냥 먹었습니다. 신맛이 강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1년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로 감염이 한 번도 안 생겼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요. 이전에는 1년에 대여섯 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낮아졌습니다. 의사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크랜베리를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랜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신선한 크랜베리가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렵습니다. 건조 크랜베리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만드세요. 냉동 크랜베리를 사서 믹서에 갈아서 물과 섞으세요. 설탕을 넣지 마세요. 신맛이 강하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세요. 시판 크랜베리 주스는 피하세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크랜베리보다 설탕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 과일들을 매일 드시면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과일과 기적의 과일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음의 과일 3가지, 오렌지, 바나나, 스타프루트는 완전히 끊으세요.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도 65세가 넘으셨다면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기적의 과일 3가지,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를 매일 드세요. 아침에 사과 1개, 블루베리 반컵, 크랜베리 1줌. 이게 하루 과일 섭취의 기본입니다. 다른 과일은 어떻게 할까요? 딸기는 괜찮습니다. 칼륨이 낮습니다. 하루에 10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수박도 적당히는 괜찮습니다. 한두 조각 정도.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배도 좋습니다. 칼륨이 중간 정도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복숭아와 자두도 비슷합니다. 키위는 조심하세요. 칼륨이 꽤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드세요. 멜론도 조심하세요. 칼륨이 많습니다. 포도는 적당히 드세요. 칼륨이 중간 정도지만 당분이 많습니다. 작은 송이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 주스는 모두 피하세요. 어떤 과일이든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됩니다. 과일은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콩팥을 지키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65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최소 한 번은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세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를 확인하세요. 둘째,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목표는 130/80 이하입니다. 약을 잘 드시고 소금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셋째, 혈당을 잘 조절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더욱 철저히 관리하세요. 당화혈색소 목표는 7% 이하입니다. 약을 잘 드시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하세요. 넷째,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에 5g 이하로 드세요. 짠 음식을 피하세요.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이런 것들을 줄이세요. 국물도 적게 드세요. 다섯째, 단백질을 적당히 드세요. 과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48g입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하지만 콩팥이 많이 나쁘면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곱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세요. 여덟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아홉째, 적당히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체중도 관리됩니다. 열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고 웃으시고 즐겁게 사세요. 이제 응급 상황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첫째,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많이 줄어들면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둘째, 온몸이 붓고 숨이 차면 위험합니다. 폐에 물이 찬 것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세요. 셋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육에 힘이 없으면 고칼륨혈증일 수 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넷째, 구토가 심하고 의식이 혼란스러우면, 특히 스타프루트를 드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다섯째, 등이나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면 신장 결석이나 감염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세요.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죽음의 과일이 있으면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마트에 가서 기적의 과일을 사세요.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 세 가지는 항상 집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콩팥 기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넷째,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께 말씀하세요. 다섯째,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재생 목록에 추가하시거나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다시 보면서 복습하세요. 여섯째, 매일 아침 기적의 과일을 먹는 습관을 만드세요. 사과 1개, 블루베리 반 컵, 크랜베리 1줌. 이게 아침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죽음의 과일 3가지와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적어두세요. 과일 살 때마다 확인하세요. 여덟째, 친구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같이 건강해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과일 먹는 습관을 점검해도 좋습니다. 아홉째, 한 달에 한 번은 혈압과 혈당을 재세요. 집에 혈압계와 혈당계를 준비하세요. 기록하세요. 열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기계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음식도 제한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과일 3가지를 끊고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매일 드시세요. 이것만으로도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콩팥을 잘 지켜서 투석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손주들과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